노화가 쉽고 간단하게 설명한 나이 듣는 거죠. 구독자분들은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를 결국 강한 물리적인 힘을 가하지 않는다. 그게 생활 습관이 그 얼굴의 처짐이나 이런 거를 갖다 오게 하는 게 생각보다 되게 많죠. 두 번째는 태양, 자외선, 그렇죠. 자외선을 피해야 되는데 건강을 위해서도 진짜 노화뿐이 아니라 햇빛은 네. 되도록이면은 잘 차단을 하고 나누는 게 좋긴 하죠. 30대 때부터 우리가 보통 피부 노화가 시작하는 시기가 30대라고 보통 얘기 네. 많이 하잖아요. 노화가 시작하는. 그래서 30대 때부터 이제 그 관리를 해주신 분들은 네. 40대 가서도 사실 그렇게 침습적인 뭐 거상술이나 실리프팅 맞아요. 이런 거 하는 경우가 적어요. 진짜 엄청 잘 관리를 하신 분들은 거의 50대가 다 됐는데도 맞습니다. 아직은 안면 거상술을 안 하셔도 될 것 같다고. 간단한 일단 피부부터 좀 얘기를 했고, 그러면 이제 볼륨으로 넘어가면 볼륨으로 넘어가면 저는 개인적으로 지방 이식을 더 선호하는 맞아요. 나도 지방 이식을 더 선호해요. 필러는 뭐 예전에 뭐 필러에 대해서 어떤 유튜버 분께서 올리셔서 뭐 이거 100% 흡수되지 않는다 뭐 그런 것도 일리는 있는 말인데, 일단 필러 자체는 거의 흡수돼서 이제 다 퍼지고 없어진다는 개념에 맞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남아있는 지방 내 세포를 옮겨가지고 이제 볼륨을 채워주는 게 굉장히 좋은 맞아요. 수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필러가 막 그렇게 딱 나쁘다는 게 아니라 네. 사실 그러니까 필러 우리가 볼륨을 채우는 거 다 보형물은 일단은 좀 빼고, 네. 보형물은 어쨌든 얼굴의 윤곽을 갖다 대부분 바꾸는 경우들이 네. 많기 때문에 그건 좀 빼고, 얼굴에 이제 볼륨감이 부족할 때 필러랑 물성이 비슷한 필러랑 지방으로 봤었을 때 필러는 조금 더 젊은 분들한테 저는 더 많이 가는 네. 것 같아요. 그 양이 그렇게 볼륨이 많이 부족하지 않고 양이 적게만 들어가도 되고, 또 어떻게 보면 그 주변부의 조직이 좀 단단해서 이동을 하거나 흘러내리거나 이런 게 좀 적을 수 있는 약간 그런 쪽으로 네. 더 위주로 약간 포인트를 잡아서 가는 게 저는 필러로 더 가고, 지방이식은 조금 더 양을 많이 필요로 하죠. 그리고 지방이라는 것도 역시 어쨌든 이동을 하긴 네. 거니까 그런 걸로 봤었을 때 훨씬 더 지방이 더 안정적이고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어르신들 얼굴 같은 경우 좀 많이 들어가죠. 볼 같은 네, 경우도 적게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네. 이마는 오히려 젊은 분들이 더 많이 들어가긴 하니까 이마는 당연히 젊은 분들도 네. 뭐 지방이식을 추천을 하고, 그리고 가끔 리프팅을 이제 원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주름이 여러 갈래가 있어서 하는데 지방이식으로 하시죠 라고 하시고, 뭐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 흉터나 이런 것 때문에 좀 많이 신경 쓰이시고 이런 분들 그냥 지방이식을 하시고 나서도 되게 젊어졌다고 좋아하시는 분들 꽤 많아요. 지방이식만으로도.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어. 우리가 어떤 친구가 좀 말랐던 친구가 있는데 살이 찌면 맞아요. 피부가 다 펴지니까 펴지니까. 볼륨이 확 차면서 볼륨 때문에 그런 것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단순하게 그냥 간단하게 볼륨만 채워줘도 얼굴에 좀 그 나이 들어 보이는 많은 부분이 커버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좋은 효과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안면 거상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무서우시고 네. 좀 약간 거부감이 있으시거나 흉터에 대해서도 좀 이런 게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지방 이식만 받아보셔도 얼굴에 좀 만족하시죠. 동안 얼굴로 되는 거에 대해서 그래도 많은 부분을 갖다가 한 부분을 갖다 확실하게 채워줄 수 있다고 생각은 해요. 사실은 그 지방 이식이 좀 약간 첫 굉장히 좋은 무기죠. 네. 번째 선택을 고려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부위들 또 다른 여러 가지 요소가 있으면 이제 뭐 필러 같은 걸로 채우는 경우, 아주 일부만 그냥 좀 네. 채우는 경우라든지, 뭐 주름 같은 경우 얇은 주름, 이제 주름이 좀 꺼지는 경우에는 사실은 그런 경우에 사실 필러가 오히려 더 도움이 되거든요. 이쪽에 주름이 아주 뭐 깊은 부위는 아니요, 이쪽 뭐지 미간 주름은 사실 필러 넣기 되게 무섭잖아요. 네, 필러가 약간 되게 좀, 여기 네. 쪽 혈관이랑 이런 데도 많아서. 굉장히 풍부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걸로. 그런데 그냥 뭐 흉터라든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부 밑으로 아주 얇게 그냥 좀 펴서 네. 넣는 이제 필러들 같은 경우에서는 그렇게 크게 위험하지 않게 아주 얇은 주사바늘로 네. 해서 좀 완화시켜 줄 수 있는 필러들은 좋은 것 같긴 하더라고요. 특히 목주름 같은 경우에서도 네. 요새 피부과 선생님들 많이 시술하시잖아요. 목주름에서 맞습니다. 얇게 해서 아주 얇게 피부 표면에 조금씩 표면에 조금씩만 들어가면은 그것도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시술이긴 한 것 같아요. 그런 데는 지방을 넣을 수가 없으니까. 네, 맞습니다. 지방으로 지방을 펴기는 이렇게 그런 식으로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서는 필러가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것도 같아요. 그다음에 안에 처짐. 결국 근데 처짐이랑 뭐 그런 지지 인대들이 그쵸. 늘어나는 것, 그런 거는 이제 심하지 않으면 실리프팅, 예. 아니면은 이제 그 다음에는 리프팅을 안면 거상술로 갈 수가 있겠죠. 그죠? 네. 많이 처져 있으면 효과가 굉장히 드라마틱하다고 봐요. 안면 거상술은. 그렇죠. 네. 근데 좀 적절한 나이 때, 좀 적절히 쳐졌을 때 이제
너무 젊은 분들이 하면 아무래도 흉터가 많이 남을 테니까 나이가 들수록 흉터가 안 남잖아요. 안 남다면 덜 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좀 어느 정도 나이 있으신 분들이 안면 거상술을 고려하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뭐 교과서적인 얘기까지 뭐 하는 것보다는 네, 그러니까 궁금하실 거 약간 지지인대라면은 뭐를 갖다 얘기하는 걸까 얼굴에서 네,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얼굴이 여러 가지 구획으로 나눠져 있는 거고 좀 그래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시면은 우리가 이제 패딩으로 많이 네, 패딩으로 많이 비유를 하잖아요. 우리가 패딩 같은 경우 이제 안에 이제 솜이 차 있는데 그거를 하나의 구획에다가 하면은 밑으로 쳐질 거 아니에요. 이게 네, 다 오리털 같은 게 다 밑으로 그냥 쳐지고 하니까 그 구획을 갖다가 나누니까 각각 그 자리에서 이제 볼륨들이 있는 거고 우리가 이제 그런 이제 어떤 그 구획을 갖다가 잡아주는 이제 것들을 갖다가 좀 쉽게 생각하면 이제 지지인대라고 볼 수 있죠. 네, 근데 약간 좀 이해하기 쉽게 약간 그런 식으로 했을 때 그 인대들을 갖다가 좀 다시 잡아준다든지 당겨서 아니면 인대들을 갖다가 너무 이제 처져 있는 애들은 좀 끊어주고서 다시 좀 약간 어떤 조작을 해준다든지 또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이제 볼륨을 갖다가 채워주는 약간 그런 것들을 위해서 조금 갖다 개선시킨다고 생각하면 되는 그런 거죠. 아주 좋은 비유였습니다. 사실은 내가 생각한 건 아니고 여러 가지 그런 글들을 네. 보면 그런 얘기 많이 나오니까 이해하기 되게 그런 편하죠. 지지인대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이제 옮겨서 그냥 영상으로 다시 한번 얘기를 갖다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보통 리프팅이 예전에 초창기 리프팅들은 대부분 이제 피부만 잘라내서 이렇게 당기는 거였는데 그 뭐지 근막층이라든지 네. 또 거기를 잡고 있는 지지인대들이 그냥 이렇게 당겨졌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영역이 또 강하니까 점점 발전을 하면서 이제 그런 거 밑에 있는 이제 스마스층도 그러니까 근막도 조정을 해주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이제 지지인대들도 일부 끊어줘서 더 이제 더 당겨줄 수 있는 있게. 그런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한 수술 방법들이 있고 그거는 그 수술 방법들이 사실 피부만 잘라내는 수술을 아직도 하기도 하잖아요. 네. 피부만 잘라내는 수술도 하면서 더 깊은 층까지 들어가서 하는 것도 그런 범위를 정하는 거는 사실은 다시 그래도 성형외과 의사한테 전문적으로 봐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좀 간단하게 시술이 필요한지 아니면 조금 더 제대로 더 전통적인 네, 어떤 더 큰 수술을 갖다 필요한지는 그건 이제 그 개개인의 얼굴이라든지 처짐의 정도라든지 그리고 본인이 바라는 정도라든지 그런 거에 따라서 수술 방법은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딱 천편일률적으로 딱 이게 좋다 이게 나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 원장님은 왜 동안이에요? 저도 이렇게 나이가 어려 보인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그래서 좀 불리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좀 하지만 뭐 이유를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좀 유전적인 게 아버지가 좀 많이 동안이시고 저도 동안 이제 어렸을 때는 어려 보이는 게 안 좋아하는데 지금은 좀 늙기가 싫어서 이제 덜 늙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일단 식이 조절도 열심히 하고 운동도 꾸준히 하고 스트레스도 최대한 안 받으려고 노력을 하니까 더 유지가 되는 게 아닐까. 표정도 무표정하게. 근데 이유진 선생님이 이유진 선생님을 본 지가 10년이 넘었잖아요. 그쵸, 이제 레지던트 때 네. 봤으니까 10년이 훨씬 훌쩍 넘었는데 그때랑 얼굴 별로 안 변한 것 같긴 해요. 지금 아까 전에 잠깐 나온 내용인데 동안 유지 비법이랑 비법 정도로 하나 줄 수 있는 팁 하나 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우지 원장님. 저요? 하나씩 얘기하면 안 돼요. 왜 사람한테 무한하게 하나씩 얘기하게 해주지? 이우지 원장님. 간단한 걸로는 예. 저 지금도 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매일 아침마다 이제 로션을 바르는 로션이 그 자외선 차단 기능 있는 로션을 매일매일 발라요. 해가 있건 없건 그게 피부 자외선을 막음으로써 피부 노화를 좀 늦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고 뭐 조금 더 침습적인 걸 하겠다 그러면 피부과 다니시면서 예, 그런 워낙 좋은 그런 장비들이 많기 때문에 고주파라든지 레이저로 그 피부에 그런 탄력을 좀 살려주고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도 이제 조만간 받을 예정입니다. 계속 꾸준히 받아야죠, 근데. 예. 이제 원장님이 몇 얘기할 거예요. 뭐. 저는 굳이 얘기하면은 지금 말한 대로 이제 뭐 레이저 시술을 꾸준히 받는 거라든지 이런 걸 얘기했으니까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또 얼굴에 그러니까 습관을 갖다가 조금 더 들이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잠깐 잠자는 습관이라든지 렌즈를 끼는 습관이라든지 얼굴을 갖다 비비거나 웃는 습관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노화를 방지할 수 있는 방향의 약간 생활 습관을 갖다 조금 들이면은 그것도 우리가 실생활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항노화 요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자, 오늘은 노화에 대해서 저희 두 명의 의견을 좀 간단하게 이야기해봤습니다. 어땠나요? 괜찮았어요? 네, 재밌었네요. 재밌었어요? 네. 그래도 좀 하고 나니까 좀 네, 너무 근데 비전문적으로 막 얘기를 한 것 같아가지고 그쵸? 네, 약간- 늘 느끼는 건데 네. 좀 더 근데 전문적으로 하면 또 지루해서 맞아요. 근데 이번에 약간 좀 범위가 넓었죠? 네. 좀 약간 광범위한 측면이 있었으니까 다음에는 조금 이제 그러면 이제 이거에 대해서 혹시나 반응이 좋으면은 조금 네. 디테일하게 나눠서 하나씩 좀 나눠서 좀 더 깊이 들어가면은 그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뭐 궁금한 거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한번 한번 얘기를 깊이 해볼- 다뤄보도록 네, 둘이서 또 네, 열심히 둘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쵸. 최대한 아는 한도 내에서 네. 디테일하게 얘기해보고 아니면 병원으로 직접 오셔도 돼요. 병원으로 오시면 근데 유튜브랑 똑같이 얘기를 드리기는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그렇게까지 좀, 하시긴 네. 하지만 네. 지금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본인이 받으시는 내용에 대해서 더 편한 자세하게 분위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마무리? 네. 그러면은 지금까지 네, 갑자기 너무 지금까지 제이준성형외과 대표원장 박형준 성형외과 전문의 유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 네. 제발.